토끼띠 여러분, 놀랄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토끼띠의 금전, 건강, 인간관계, 운이 한꺼번에 솟구칠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애써도 지갑이 가벼워지고 몸은 무겁고 마음이 급한데도 현실은 그대로라 더 답답하셨을 토끼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름 양기가 본격적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이번 달은 순환과 정리만 제대로 활용해도 숨은 복이 빛처럼 스며듭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숫자, 컬러, 그리고 행운 날짜 2개로 일상을 설계하는 법을 전문가 시각으로 콕 집어드리겠습니다. 특히 3번 찾아오는 필수 지출을 투자로 바꾸는 구체적 타이밍까지 알려드리니 집중해 주세요. 지금 영상에 은은하게 들리는 777세 주파수는 듣기만 해도 재물 기운을 끌어올려 줍니다. 바빠서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틀어두기만 해도 효과를 체감할 수 있으니 배경 재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최소 2번 이상 시청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메모하셔서 잠재의식에 각인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행운을 더욱 빠르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번 달 목표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살짝 눌러두세요. 매달 토끼띠 심층 운세를 가장 먼저 받아보고 지인과 공유할수록 긍정 에너지가 배가 됩니다. 왼쪽 아래 태그된 행운 아이템도 체크해 보시면 재물 흐름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본격적으로 6월 토끼띠 운세의 핵심 비밀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흐르는 기운은 봄 기운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여름의 왕성한 양기가 자리 잡으면서 마치 한낮 볕이 문득 구름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듯 선명하면서도 반짝이는 느낌을 줍니다. 갑작스러운 기회가 생겨서 마음이 들뜨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 때문에 어깨가 묵직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발빠른 판단과 안정된 호흡을 동시에 요구하는 시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겸손했던 토끼띠라면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는 상황을 여러 번 겪게 되는데 이때 고개를 너무 빨리 들면 모처럼의 복이 달아나고 고개를 너무 숙이면 오히려 흐름을 놓치게 되니 몸에 딱 맞는 속도로 고개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토끼띠 이번 달 금전운과 재물운은 여름 초입의 불기운과 목기운이 서로 보태지는 구조라서 자본을 불리는 일에 잔물결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번 달 통장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먼저 눈에 띌 수 있지만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지출이 큰 유입을 위한 사전 정비라는 점을 이해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지갑을 열어야 할 때는 크게 3차례 정도가 예상되는데 첫 번째는 오래된 가전이나 자동차 등 필수품 교체에 관련된 비용이고 두 번째는 사람 관계를 다지는 자리에 쓰이는 식사나 선물이며 마지막은 자기 개발에 들어가는 등록비입니다. 이 세 항목은 오히려 다음 달 이익과 직결되므로 투자 개념으로 움직이면 좋습니다. 반면 즉흥 할인 행사에 혹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타임 세일이 뜰 때는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작은 할인, 폭의 마음을 뺏기면 결국 배송비와 반품 처리로 더 큰 손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달 셋째 주에는 소액 투자라 해도 충동 매수는 금물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이 잠시 반등을 보이더라도 기세보다는 내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가 오르는 화면만 보고 따라붙으면 다음 날 아침 차트를 보며 후회가 몰려올 수 있으니 연구와 정보를 수집한 뒤에 움직이는 관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재물 키워드는 순환입니다.
잠자고 있던 회원권이나 실효성이 떨어진 보험을 정리하고 그 자금을 학습 플랫폼 구독이나 건강검진 패키지처럼 체계적으로 남는 곳에 투입하면 돈이 머무는 시간도 길어지고 만족감도 높아집니다. 시니어 세대라면 연금 수령 계획을 재점검하는 것이 안정감을 주고, 청년 세대라면 소액이라도 지정좌적금을 만들어 목돈 종자 씨앗을 심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달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탐색하기에 나쁘지 않은 환경이므로 실거주를 위한 전세나 월세 이동을 고려한다면 지역별 교통 개선 계획과 학군 변화를 체크해두면 연말쯤 낭보가 들릴 수 있습니다. 토끼띠 이번 달 건강운은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속에서 묵은 피로가 올라오면서 잔잔한 경고음이 들리는 형태입니다. 특히 기온이 갑작스레 오르내릴 때 혈압과 혈당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스스로의 상태 변화를 잘 살펴야 합니다. 40대부터 80대까지의 시청자분들은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한순간 찌르듯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 이틀이면 가라앉던 근육통이 이번 달에는 일주일 이상 이어질 수도 있으니 평소보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생활화해 두면 차후 큰 절약이 됩니다. 또한 체내 수분 균형이 흔들릴 수 있는 달이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장을 깨워주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30대 이하라 해도 야식과 에너지 음료를 연속으로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심박,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의 마감을 앞두고 있다면 따뜻한 국물이나 바나나 같은 부드러운 간식으로 대체하기를 권합니다. 소화기가 예민할 때는 기분도 가라앉기 마련이라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짧은 산책을 의식적으로 가져보세요. 낮은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땀을 조금 흘리면 기분이 맑아지고 밤잠도 편안해집니다. 또한 이번 달은 수면의 질이 운세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니 침실 환경을 점검하세요. 스마트폰 밝기를 줄이고 잠들기 30분 전에는 가벼운 호흡, 명상을 해보면 하루 피로도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예약하기에도 적기입니다. 간 수치나 갑상선 호르몬처럼 평소 놓치기 쉬운 항목을 체크해두면 여름 더위에 체력이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히 교대 근무를 하거나 야근이 잦은 분들은 이번 달 중순에 찾아오는 작은 두통과 귀울림을 무시하지 말고 의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관절 보조제나 오메가3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이 구입 적기입니다. 세일에 혹해 쌓아두지 말고 한두 달분만 우선 시험 삼아 꾸준히 섭취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집중력이 좋아져서 업무 효율도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먼저 웃습니다. 이번 달 토끼띠를 괴롭히는 숫자는 3과 8입니다. 숫자 3은 좋은 기세를 흩뜨리는 바람을 일으켜서 결정을 늦추고 일정을 꼬이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제 금액이나 예약 날짜의 3이 반복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숫자 8은 밖으로는 넉넉해 보이지만 속이 비어있는 지도처럼 허영과 과소비를 부르니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색깔로는 탁한 회색과 형광노랑을 주의해야 합니다. 회색은 원래 중용의 색이지만 이번 달에는 소통의 통로를 막고 필요 이상의 신중함을 불러오는 기운이 강해집니다. 형광노랑은 잠재적 이득을 과장되게 보여주어 실속 없는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옷장이나 사무실 책상에 이런 색이 많은 분이라면 당장 바꿀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중요한 회의나 계약이 있는 날에는 눈에 띄지 않도록 배치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만약 회색 계열 정장이 필수라면
넥타이나 손수건으로 코랄 계열을 살짝 곁들여 회색이 가진 질식감을 덜어내세요. 형광 노랑 포스트잇 대신 따뜻한 오렌지빛 메모지를 사용하면 같은 메모라도 보는 순간 부담이 줄어들며 실행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케이스나 자동차 내부 액세서리 색깔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색이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파동을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찻잔이나 물병 같은 생활 소품 색을 바꾸는 사소한 노력으로도 불필요한 지출과 피로감을 절묘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숫자는 2와 6입니다. 숫자 2는 작은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는 새벽 같은 기운이라서 새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메모할 때 숫자 2를 표기에 첫머리에 적어두면 머릿속 상상력이 현실 계획으로 착착 이어집니다. 숫자 6은 신뢰와 확장을 상징하므로 송금 금액이나 비밀번호 숫자 배열에 6이 자리 잡으면 대인관계, 결속이 한층 튼튼해집니다. 색깔로는 연한 청록과 고급스러운 와인빛이 강력한 도움이 됩니다. 연청록은 걱정이 많은 마음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짝이게 하고, 와인빛은 약간의 모험 기질과 함께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면접이나 영업 제안처럼 첫인상과 설득력이 큰 자리라면 와인빛 액세서리 하나로 상대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연청록 셔츠가 부담스럽다면 팔찌나 볼펜처럼 작지만 자주 손이 가는 아이템으로 충분합니다. 노트북 바탕화면을 잔잔한 바다색 계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업무 집중력이 올라갔다는 토끼띠 사례가 여러 번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숫자 2를 활용하여 이번 달 목표를 두 항목으로 압축하면 실행률이 놀랍게 상승합니다. 모두 다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예방해주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가계부에도 지출 항목을 2개 단위로 묶어 정리해보세요. 불필요한 씀씀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숫자 6은 인간관계에 적용할 때 효과적입니다. 평소보다 6문장으로 말하기 연습을 하면 2괄씩 표현력이 향상되어 오해를 줄이고 설득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숫자와 색깔의 조합만 잘 선택해도 일상이 경쾌해집니다. 이번 달 달력에 별표를 해두어야 할 첫 번째 날짜는 6월 14일입니다. 이날 신묘한 목기운이 오전부터 강하게 올라와서 새로운 만남과 재정적 기회를 동시에 부릅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카페 미팅이나 가족 회의를 잡으면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 굴러들어오고 그 제안이 실익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둘째로 눈여겨볼 날은 6월 28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말을 앞두고 긴장을 놓을 때 토끼띠에게는 감춰진 길목이 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오후 4시 무렵 서쪽 방향에서 들어오는 연락에 귀 기울이세요. 작은 부탁이지만 그 부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급 정보가 획득되고 그 정보가 연말 실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두 날짜 모두 자연 친화적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면 에너지가 배가 되니 공원 벤치나 식물원 산책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일정이 맞지 않아 직접 모임을 잡기 어렵다면 해당 날짜에만이라도 집이나 사무실 창문을 열어두어 신선한 공기가 흐르게 해주세요. 공기 흐름은 재물운 흐름과 비슷한 파동을 공유하기 때문에 작은 환기 습관만으로도 막힌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두 날 중 한 번은 손편지나 엽서를 써보길 권합니다. 디지털 문자 대신 손글씨로 마음을 전하면 숫자 6이 갖는 확장 에너지가 배가 되어 인간관계가 한층 따뜻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동적인 기대보다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날짜가 행운을 데려오려면 그날 당신도 최소 한 걸음은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토끼띠가 가지고 있으면 재물운이 떨어지는 물건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래된 복권이나 낡은 영수증 묶음입니다. 쓰지 못한 행운의 흔적이 서랍에 쌓여 있으면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자리가 좁아집니다. 과거 한 주문이 토끼띠 고객 상담에서 확인된 사례를 살펴보면 서랍 속부터 가방 안쪽까지 종이류를 정리한 뒤 한 달 만에 뜻밖의 프로젝트 계약서를 받아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는 뚜껑이 사라진 펜이나 볼펜입니다. 잉크가 마르거나 새어나가면 집중력과 재물운도 함께 새어나간다는 전통적 해석이 있습니다. 필통과 연필 꽂이를 점검해 보세요. 셋째는 깨진 손거울이나 금이 간 액자입니다. 거울은 재물복을 반사해 배가시키는 매개체인데 상처가 나 있으면 복이 될 기운이 흩어져 나갑니다. 액자 또한 가족 사진이나 인증서를 품고 복을 불러들이는 창구이니 금이 보이면 빨리 교체하거나 유리만 갈아 끼워야 합니다. 3가지 모두 버리는 대신 재활용하거나 다시 쓰는 방법이 있다면 행운의 숫자 2가 들어간 날짜를 골라 깔끔히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정리할 때 기분 좋은 음악을 틀면 몸이 먼저 가벼워지고 일주일 안에 연락운과 소액 재물운이 고개를 든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리즘 정리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필요 없어진 물건을 구석에서 꺼내 빛을 보여주는 행동 자체가 재물 흐름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스위치가 됩니다. 이번에는 연생별 토끼띠의 로또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1년생 신묘생에게 이번 달 로또운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꾸준한 상승 흐름이 특징입니다. 숫자 조합을 고를 때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전화번호 뒷자리나 예전, 군번 같은 친숙한 패턴에서 한 자리씩만 변주를 주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가족 생일 숫자 중 끝자리가 6으로 끝나는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 보세요. 신묘생의 행운 파동이 가족 결속에서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구입 요일은 수요일이 좋으며 특히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동네 복권방보다 전통시장 안쪽 구석에 있는 소형 판매점이 기운이 맑습니다. 신묘생 추가 팁으로는 이번 달 숫자 3이 꺼려지는 달이지만 3이 뒷자리로 숨어 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13이나 23처럼 3이 꼬리에 달린 숫자는 새로운 수익 통로를 조용히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다만 33은 복이 스스로 포화되어 넘쳐버리는 격이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권을 구입한 뒤엔 파란색 잉크로 구입 영수증에 사인을 하고 지갑의 동쪽 칸에 넣어두면 기운 간섭을 막을 수 있습니다. 63년생 개묘생은 지난 봄부터 이어진 운동성과 창의성 덕분에 번뜩이는 선택감이 돋보이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로또 조합은 연청록과 숫자 2의 도움을 크게 받아야 하니 이 조건을 머릿속에 넣고 번호를 배치해 보세요. 개묘생 특유의 감각은 패턴화된 숫자를 싫어하므로 1, 2, 3처럼 연속되는 배열은 피하고 홀짝을 번갈아가며 선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구매 장소는 직장이나 집에서 서쪽으로 6번째 블록 안에 있는 곳이면 좋고 시간을 오후 4시 이후로 맞추어야 파동이 강해집니다. 개묘생의 경우 이번 달 들어 건강 관리가 재물운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산책량을 일주일에 누적 12km로 맞춰보세요. 체력이 올라가면 의사결정이 분명해져서 번호 조합을 고를 때도 쓸데없는 망설임이 사라집니다. 또한 허리 통증이 느껴지면 그날 번호를 고르는 일을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몸의 긴장도가 높으면 숫자 6이 주는 확장 에너지가 휘어져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75년생 을묘생은 빠른 두뇌 회전과 유연성이 돋보이는 세대라 이번 달 로또운이 단번에 치솟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불꽃같이 솟았다가 순식간에 사그라드는 현상도 강하니 기회를 2번 넘게 미루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행운 숫자 6을 고정 숫자로 삼고 그 외 나머지 5숫자는 자리마다 2단계 이상 간격을 두어 구성해 보세요. 예를 들어 60일, 17, 23, 30일, 38처럼 비대칭 계단식 배열이 을묘생의 강한 추진력을 더해줍니다. 목요일 아침 편의점 구입이 좋으며 커피 한 잔을 먼저 산 뒤 복권을 구매하는 행동이 기운을 열어줍니다. 을묘생은 집 안 서류 정리에서 행운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서류를 투명 파일에 두고 새긴 스티커를 붙이는 과정이 행운의 숫자 2를 불러들이는 의식이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 중 서류를 정리하던 중 낡은 통장을 발견해 번호 3개를 즉석에서 조합했는데 4등에 당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입 후 결과를 확인할 때는 거울을 등지고 화면을 보는 동작이 행운의 기세를 지켜줍니다. 87년생 정묘생은 이번 달 내면의 호기심이 폭발하면서 새로운 게임이나 투자 정보에 자연스럽게 이끌릴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로또 번호 선정에도 활용해 보세요. 행운 색깔 와인빛을 메모지나 펜으로 사용하며 번호를 적으면 집중력과 직관이 동시에 열립니다. 정묘생에게 권하는 조합법은 거울 대칭 배열입니다. 예를 들어 45, 26을 적었다면 뒤쪽에 40, 31, 27 같은 거울수를 배치해보는 식입니다. 구입 요일은 토요일을 피하고 금요일 오후가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친구와 함께 구매하고 당첨금 목표를 소리내어 공유해보세요. 숫자가 그 목표를 들었을 때 실현성 파동이 강해집니다. 정묘생은 기술과 친숙한 만큼 인터넷 구매도 무방하지만 반드시 물리적 복권 한 장은 지니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마트폰 스크린 속 행운은 손의 감각과 연결되지 못해 단발성으로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종이 복권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목표를 읊조리면 숫자 2의 씨앗이 종이를 타고 당신 의식 속에 심어집니다. 혼자 있을 때는 노랫말을 흥얼거리듯 번호를 읊어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당첨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같은 패턴을 3번 반복하지 말고 과감히 다음 구조로 넘어가는 전환력이 내년 큰 복을 앞당깁니다. 내 세대 공통 주의사항으로는 큰 금액을 노릴 땐 과감하되 생활비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토끼띠 공통의 큰 복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당첨 발표 이후에도 심장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면 되도록 이틀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명상을 해보세요. 급해 보이는 행동은 행운의 기울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세대 모두 복권을 샀다면 그날 밤은 보름달을 보듯 둥근 마음으로 마무리하세요. 지나친 기대는 행운을 쥐어짜는 행동과 같았어. 오히려 숫자 흐름이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잠자리에 들 때 연청록 상상을 하고 배호흡을 3번만 해보세요. 자다가 번쩍 눈이 떠지는 느낌과 함께 드는 아이디어를 메모하면 복권이 아니어도 재물운이 다른 통로로 흘러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번 달 토끼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살펴본 흐름을 기억하고 숫자와 색깔을 생활 곳곳에 배치하면 작은 행운이 모여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댓글에 이번 달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적어주세요. 서로의 꿈을 나누면 에너지가 배가 된답니다. 아직 구독이나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금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운세 정보를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적어주신 모든 소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 역시 한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몸과 마음이 평안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